자, 세 번째, 자, 우리 중계,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실 건데요. 여기는 뭐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계 용어 정의 보셨죠?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개. 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중개 대상물 첫 번째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조문은 틀리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다 너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그 물건을 가지고 누가 찾아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분, 중개 의뢰인이 찾아올 겁니다.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 간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고 팔고 매매. 책 컴포넌트에서 배우실 겁니다. 교환, 그리고 임대차 꼭 치사하게 그 밖의 권리를 꼭 빼먹습니다. 꼭 자리도 꼭 여깁니다. 그 밖의 권리에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잠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잠시 변경입니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합니까? 알선, 세 개 다 나왔네요. 중개 대상물, 찾아오신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게 바로 3요소죠. 3요소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실행위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 자체는 법률행위 아닌데, 자,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중개 대상만큼은 법률행위다. 라고 어떤 문장 나오는지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준비 행위이지. 그리고 중개는 다른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독자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행위니까 여기는 독자적인 행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상사 중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인과 상인 사이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중개다? 하늘 두 쪽 나도 민사 중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요소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3요소 중에서 중개사무소 안 들어가죠. 등록관청 안 들어가죠. 나중에 나올 거죠. 그리고 중개보수도 중개업에서 나올 거니까요.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개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정말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당연하게 소유권은 될 거고요. 그 소유권 중에서 사용과 수익할 수 있는 물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합의를 봐줄 거니까, 전세금도 합의를 봐줄 거니까 합의되면 보수 내놔, 저당권 설정도 당연히,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도 중개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등기 있는 거, 등기 없는 거. 그리고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권리질권은 되고 근황질권은 안 되고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일단 중개가 안 되는 건 상속이나 경매나 공매나, 상속은 법률 규정에 있으니까 안 되고요. 경매는 국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공매도 알아서 할 거니까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도로 수용하는 거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끼어서 될 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점유권도 사실상 집에만 있으면 법으로 당연히 주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됐건 저당권이 됐건 성립하는 건 안 됩니다. 이전하는 거는 되겠지만 게임입니다. 남의 땅에다 20년 묘를 써놓으면 당연히 성립하니까 관습법으로 인정할 거니까요. 우리 중개대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하다 우리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어업권, 항만운송, 사업재단 다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체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우리 친권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권리금도 자꾸 나옵니다. 보증금은 대상이 되겠지만 권리금은 목이 좋아서 받는 거니까요. 중개상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7번째도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애매할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자, 먼저 첫 번째 유치권이나 환매권은 성립 자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도 매수냐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피담보채권하고 점유만 있으면 법으로 당연히 줄 거니까 중개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전하는 것만큼은 가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법정 지상권이나 법정 저당권, 뭐는요? 이전만큼은 가능하니까 거기도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만. 자,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한데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자,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딱 멈추라고 했습니다. 영업을 한다네, 등록을 했다네, 자, 근무를 한다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격증만 따놓으신 분. 이렇게 비교를 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이죠. 누가 찾아올 거고 보수를 받을 거고. 중개를 뭘로 합니까? 밥 먹듯이 이 보수하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꼭 치사하게 그걸 빼먹을 거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라는 건 밥 먹듯이니까 한 번 갖고는 중개를 중개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간판 걸면 단 한 번도 안 해도 문제가 된다고 쓸 겁니다. 계속 해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까지도 따지니까 큰 문제를 삼아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셨죠. 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도 되고 나중에 500만 원 약화태료도 얻어맞지 않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요. 먼저 불치기에 자격증이 없다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회사 거의 1%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이런 경우도 이제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특수한 법인까지 해서 이제 네 종류 전체적으로는 네 종류가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이 실무교육 받고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근무도 못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꼭 소속이 돼 있으니까 소속 이 가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원이나 임원을 뭐 한다고요?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또 시험 문제 치사하게 또 포함한다 대신에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자격증이 있으니까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강하게나 약하게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도 고용인인데요. 중개보조는 뭐만 하시는 분입니까? 보조만.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 꼭 빼먹을 거니까요. 시험장에서는 많이 당황하시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은 잠깐 놓치실 겁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 안내합니다. 일반 서무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현장으로 안내만 하고 확인 설명할 수가 없고 계약서 작성할 수가 없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뭐 한다고요? 업무를 보조 수행이 아니라 보조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중개 보조원.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어 정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용어 정의 꼭 한 문제로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